소득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시기, 또 소득이 없는 시기에 과연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국민연금이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우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두 의견이 존재합니다. 예. 이제 OECD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낮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적용하게 되면 되게 복잡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식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그 소득 대체율에 대한 비교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미달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 수치는 예.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공적연금 그리고 뭐 국가통계나 OECD 통계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아마 민간 기관에서 그렇네요. 여러 다양한 연금들을 그 통합해서 한번 산식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연금 외에 다른 것도 좀 포함된 것 같은데 뭐 저 수치에서는 이제 한국이 낮게 나타나고요. 네네. 우리가 주로 이제 정부나 학계에서 다룰 때 공적연금 기준으로 보면 예. 낮다라는 주장도 있고 한국의 여러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슷하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사실 이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 인상의 근거로 이걸 삼고 그렇죠. 현행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 입장에 속합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평균 대체율은 정도 된다.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에서 네네. 요 주제는 좀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가 뭔가 확실한 게 하나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는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맛에 맞춰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학계에서 전문적인 심층 토론을 하면 정리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 통계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맥킨지에서 의뢰해서 네네. 만든 글로벌 보장 격차에 대한 연구 보고서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국민연금을 26% 잡았고 퇴직연금을 12% 잡고 개인연금을 9% 잡아가지고 58% 잡았는데 저건 상당히 이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자체가 거의 뭐 퇴직연금 받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개인연금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합쳐져 있는 합쳐가지고 이제 58을 했으니까 저 보고서의 결과는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가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추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득 대체율 통계는 이렇게 금방 오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31%가 맞죠. 30% 맞고. 근데 소득 대체율 논의는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이론적인 논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계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쳐서 90% 정도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6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만 보면 이제 평균 급여액이 6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 정도고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 되는 분은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 대체율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이제 또 이론적인 소득 대체율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상황,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급여를 받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통계청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돈이 125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소가 125만 원인데 지금 받는 건 60만 원이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소득 대출이 논쟁이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은 엄청나게 낮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민곤율 1위라는 오명도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연금 또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이 굉장히 연금 그 수급액이 작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 급여라는 것 자체가 예.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자기 소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평균적인 소득도 중요하고 가입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도가 아직까지 미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정상화, 다시 말하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국민연금을 칭할 때 노후소득 보장 제도라고를 하지만 그렇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들로 이뤄내야지.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민연금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수단들을 국민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